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묵직한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하나로 시작됐지만 그 뒤를 따라가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구조 전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묵직한 논란입니다. 바로 미스트로 사윤서를 둘러싼 이른바 참가비 18만원 논란입니다. 아이까지 돈을 내야 했던 것인가? 정말 참가하려면 현금을 내야만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제작진은 대체 어디까지 설명했고 어디부터 침묵했는가? 이 질문은 한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흔들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의 핵심이 단순히 18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구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대 오디션 산업의 냉정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6년 미스트로 사는 방송 초반부터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청률 12%를 넘기며 전국적인 화제성을 만들어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윤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참가자라는 상징성, 이미 적지 않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라는 화제성,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감정 표현력까지. 윤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상징하는 얼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윤서를 둘러싸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실력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오직 하나의 숫자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18만 원 이 숫자는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가비가 있는 건가? 그것도 어린 참가자에게까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가? 혹시 무대를 향한 간절함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논란은 그렇게 순식간에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가장 빠르게 퍼지지만 진실은 늘 숫자보다 늦게 도착한다는 점입니다. 18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극적으로 소비되기에 너무 좋은 단어였습니다. 짧고 선명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논란의 핵심은 정말 그 돈이 참가비였는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스트로 사 같은 초대형 오디션 시스템 안에서 참가자가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 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조는 특히 미성년자인 윤서 같은 참가자에게 어떤 무게로 작용했는가? 바로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이야기는 비로소 겉이 아니라 속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윤서는 단순히 어린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돌 비주얼, 유튜버 영향력, 그리고 천재 아역 보컬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가진 매우 드문 유형의 참가자로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서사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큰 사고를 겪고 오랜 시간 치료와 병행해야 했던 과정. 그럼에도 무대 위에서 밝음과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완성해내는 모습. 그리고 무대를 마칠 때마다 어머니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감정선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귀여운 아역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인내, 사랑과 응원이 겹쳐진 하나의 서사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 시청자들까지 깊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서는 실력 하나만으로 소비되는 참가자가 아니라 감정과 상징, 지역적 지지와 대중적 호감까지 함께 움직이는 다층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곧 그녀가 무대에 설 때마다 기대치도 함께 치솟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준비 비용은 자연히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18만 원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시각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포인트는 윤서에게 언급된 18만 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의미의 참가비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특히 장기간 촬영이 필요한 대형 서바이벌의 경우 참가자들이 일정 기간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하거나 머무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숙박 운영 비용, 생활비성 물류 비용이 일정 부분 참가자에게 분담되는 구조 역시 업계에서 낯설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즉 28만 원은 경연에 등록하기 위한 입장료처럼 내는 돈이 아니라 촬영 기간 동안 숙소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비라는 말은 기회를 사는 것처럼 들리지만 숙박 실비라는 말은 시스템 운영비의 분담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18만 원이어도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논란이 더욱 거세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단어로 그 빈칸을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28만 원이 숙박 실비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대한 비용 구조의 맨 바깥쪽에 드러난 가장 작은 조각에 가깝습니다. 미스트로 4 같은 전국 단위 오디션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면 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방송 카메라가 비추는 단 한순간을 위해 참가자는 의상, 헤어 메이크업, 편곡, MR 제작, 보컬 트레이닝, 연습실 사용, 이동비,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반 비용까지 여러 항목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대 위 3분은 짧지만 그 3분을 만들기 위한 비용 구조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만 원만 떼어놓고 윤서 참가비 논란을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진짜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미스트로 4라는 프로그램의 본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성장한 초대형 오디션으로 묘사됩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 수십 개의 팀, 수백 명의 스태프가 동시에 움직이고 시즌마다 경쟁률은 더 높아지며 단 한 번의 방송 노출이 이후 행사 섭외와 광고, 유튜브 수익, 지역 공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방송에 얼굴을 비추는 순간을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큰 비용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참가자가 돈을 쓰는 것은 단지 현재의 경연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방송 이후 폭발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논리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18만 원 논란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아이까지 돈을 냈느냐라는 분노의 질문에서 대형 오디션 시스템은 참가자에게 어디까지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방송용 MR을 다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울 기준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상은 최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전문 헤어 메이크업은 촬영 한 번에 약 30만 원 내외. 단기간에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보컬 트레이닝은 4회 패키지 기준 120만 원 정도? 안무나 퍼포먼스 디렉팅이 필요한 경우 라운드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여기에 지방 참가자의 이동비, 부모 동반 비용, 일정 관리 비용이 겹치면 한 라운드를 준비하는 데 드는 총액은 자연스럽게 26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로 형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즌 전체가 최소 7라운드에서 많게는 10라운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입하면 총 지출액은 약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 규모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중심에 있던 18만 원이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의 상징적 수치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8만 원에 분노했지만 정작 그 뒤에는 훨씬 크고 복잡한 비용 구조가 잠겨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결이 한 번 더 바뀝니다. 18만 원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고 있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중은 하나의 숫자를 보고 놀랐지만 그 숫자는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실체를 가리는 가벼운 표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평가받는 것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비주얼, 연출,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음악적 해석, 표정, 카메라 친화력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패키지로 소비됩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화려한 의상, 더 섬세한 메이크업, 더 높은 퀄리티의 음원과 더 촘촘한 트레이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구조는 더 가혹해집니다. 5일에서 7일 안에 곡을 완성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부족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부족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서바이벌 오디션의 냉정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참가자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듭니다. 소속사가 있는 참가자는 의상, 편곡, 메이크업, 이동, 일정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참가자는 모든 것을 가족 혹은 개인 역량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무대 위에서 보이는 완성도는 순수한 재능만의 결과가 아니라 뒤에서 움직이는 자원과 조직, 네트워크의 힘과도 연결됩니다. 윤서처럼 이미 주목도와 팬덤, 매니지먼트의 관리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서 개인에 대한 찬양이나 비판을 떠나 현대 오디션 생태계에서는 실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생존 조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공정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결코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참가자들과 가족 혹은 소속사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대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답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방송 출연 자체의 직접 수입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반 라운드에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극히 소액에 그치고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하더라도 수십만 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방송을 찍는 동안에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이후에 열리는 시장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생기면 지역 행사, 기업 이벤트, 축제, 공공 무대, 음원 발매, 협찬, 브랜드 광고, 지역 홍보 모델 등으로 수익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서처럼 이미 디지털 팬덤과 플랫폼 기반을 갖춘 참가자는 방송 노출을 통해 기존 영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즉, 이 오디션은 상금만 보고 들어오는 게임이 아니라 이름을 전국에 각인시키기 위한 거대한 투자 무대인 셈입니다. 여기서 다시 윤서라는 인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서가 이 논란에서 유독 더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참가자 한 명이 아니라 상징성이 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 이미 형성된 온라인 영향력, 무대 위에서 드러난 감정선, 어머니와의 관계, 지역 사회의 지지, 그리고 대중이 느끼는 서사적 몰입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윤서는 미스트로 사가 생산한 가장 독보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둘러싼 비용 논란도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프로그램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렌즈가 돼버립니다. 윤서에게까지 이런 비용 구조가 적용된다면 다른 참가자들은 어떠했을까? 개인 참가자들은 얼마나 더 무거운 부담을 떠안았을까? 그리고 시청자들이 감동하며 바라본 무대 뒤편에는 대체 어떤 경제적 긴장이 숨어 있었던 걸까? 바로 그 질문들이 연쇄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서를 둘러싼 참가비 18만 원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어린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편함, 그리고 제작 구조에 대한 불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 18만 원은 입장권 같은 의미의 참가비라기보다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 운영비성 실비로 해석되는 여지가 크고 무엇보다도 전체 비용 구조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오디션 시스템 전체가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복합적인 비용과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입니다. 다시 말해 논란의 본질은 한 장의 영수증이 아니라
무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경제 구조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묘하게도 더 큰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시청자들은 무대 위의 감동을 봅니다. 아이가 노래하고, 울고, 웃고, 가족과 껴안고 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그 무대 아래에는 숙박비, 이동비, 트레이닝비, 스타일링비, 편곡비, 관리비, 시간 비용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감동은 무료로 소비되지만 감동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18만 원이라는 숫자가 결국 드러낸 가장 묵직한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제작진이 정말 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특정 금액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도 거대한 오디션 이코노미의 실체를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 구조를 방송이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오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바로 그 오해가 얼마나 빠르게 번지고 얼마나 강한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결국 윤서의 사례는 2026년 오디션 시장의 상징적 장면으로 읽힙니다.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대, 감동만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 한 사람의 재능 뒤에 놓인 가족의 헌신과 조직의 지원, 그리고 방송 이후의 브랜드 가치까지 모두가 얽혀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의 축소판. 윤서는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참가자 중 한 명으로 그려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둘러싼 작은 숫자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시스템 전체를 들춰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만 원은 결코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뒤에 숨어있던 수천만 원의 준비 비용, 경쟁을 위해 강요되는 준프로급 제작 환경, 그리고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윤서라는 이름 주변으로 몰려들며 사람들은 비로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산업 전쟁터인가?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윤서의 참가비 18만 원 논란은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스트로사라는 초대형 오디션 시스템이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구조적 비용과 산업적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는 것은 논란의 진짜 무게가 윤서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게는 시스템 전체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한 명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자원, 감정 노동과 시간이 움직이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진실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8만 원이라는 숫자에 놀라셨나요? 아니면 그 숫자 아래 숨겨진 수천만 원 규모의 현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셨나요? 그리고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미래의 스타를 만드는 오디션은 어디까지가 기회이고 어디부터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윤서를 둘러싼 이 논란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이자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